심사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예. 네, 나오셨고요. 심우정 법무부 차관님, 예. 네, 오동훈 공수처장님, 네, 출석하셨습니다. 원래 토론은 5분 정도 하는데 그러면 3분 정도로 간략하게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양쪽 간사님들. 3분 정도로 하시죠, 그러면. 대체 토론. 대체 토론을 해야 돼요. 한 분씩. 일단 여기는 지금 소위 해부를 전제로 대체토론으로 하니까 일단 한 분 하시고 소위에서 논의 끝나고 올라와서 마지막 대체토론을 충분히 하십니다. 아니, 그건 위원장이 제가 진행을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일단 대체 토론 한 분씩 하세요. 대체 토론 한 분, 대체 토론 하시면 손 드세요. 전현희 의원님 대체 토론 하세요. 국회법제 읽어보세요. 합의란 단어가 없습니다. 협의예요.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자, 전현희 의원님 대체 토론해 주세요. 자,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대체 토론 하세요. 네. 어제는 검찰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날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치욕의 날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실 경호실 부속 건물에서 검찰이 출장 조사, 이른바 황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수사도 택배 배달되는 시대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 말은 어느새 흘러간 지나간 말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이 왜 군림하는 영부인입니까? 국힘에서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가 마리 앙투아네트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김건희 여사는 루이 14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청문회에서 이종호 대표가 임성근 구명 로비를 VIP 김건희에게 했다, 그런 취지의 녹취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몇 년째 수사도 제대로 못하는 검찰, 살아있는 권력과 결탁한 검찰, 법위에 군림하는 영부인, 이 정치 검찰이 이제는 그 조종을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죄성의 사건도 검찰이 표적 수사하고 재판대에 세우고 있습니다. 10만 원도 안 되는 법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법카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소환하며 망신을 주던 검찰입니다. 검찰은 공정과 정의는 엿바꿔 먹은 것입니까? 오직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윤석열 부부만 비호하는데 검찰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 반드시 출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불출석할 경우에는 우리 법사위원장님께서 강력한 대책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 강력하게 물어야 됩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의 칼날을 스스로 부러뜨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명백한 법 위반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황제 조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검만이 답입니다. 반드시 오늘 상정된 특검법이 반드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어 특검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정의와 공정을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무너진 검찰, 이제는 그 검찰이 아닌 특검만이 답입니다. 반드시 특검법이 통과돼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각종 비의 의혹, 불법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 토론 하실 분. 대체 토론 먼저 하세요. 박은정 의원님 대체 토론하세요.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검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김건희 맞춤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경호와 안전을 이유로 검찰청 출석을 거부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기어이 청와대 앞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로 출장 조사까지 나가면서 보안 핑계로 검사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다시피 제출하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성역을 재확인하는 검찰의 출장 서비스였습니다. 권력에 한없이 비굴한 초라한 검찰의 몰골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에게 제기된 고발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2년간 12건입니다. 이런 한동훈 전 장관과 그 일가를 둘러싼 고발 혐의에 대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과정을 보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을 포함한 5개 업무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논문 심사 규정을 해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고,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보시다시피 경찰의 수심위에서 거수기로 그것을 손들어줬습니다.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전 장관의 당대표 출마 선언에 맞춰 경찰이 무혐의 발표를 해줘서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들이 더 많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혹은 검사 재직 시 연루된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존경하고픈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님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왜 장관 이후에 왜 수사를 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은 2019년 8월부터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마구잡이로 수사해서 기소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한동훈 대표의 법무장관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 조작용 계정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여러 아이들을 활용한 조작 의심 댓글들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은 어제 댓글팀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스타 검사가 된 윤석열 대통령 이하 우리 지금 정부에서 이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과 법사위원님들께서 한동훈 전 장관을 둘러싼 댓글팀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댓글팀 의혹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충분히 법사위에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 토론하실 분, 의사진행 발언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체 토론하실 분 손 드세요. 박준태 의원님 대체 토론해 주세요. 우리 법사위가 매번 민생이 어렵다 얘기하면서 또다시 이런 정쟁적 특검 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법사위 와서 민생 얘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매 회의 때마다 탄핵, 특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하는데 여권의 지도자가 되면 모조리 다 특검 대상으로 올려놓고 특검법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했는데 축하 인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상정된 2건의 특검법안 모두 국민 상식에도 법리적으로도 또 정치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논의할 가치도 없이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수사기관이 있는데 모두 무력화하자 이런 시도 아닙니까? 검찰은 수사 권력 남용하니까 기능을 찢어가지고 사실상 해체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경찰에 수사권 줘야 된다고 얘기하더니 또 경찰 수사 결과는 발표하는 내용마다 못 믿겠다 그러고,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니 공수처 결과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특검 법안을 만들 때마다 여야가 이견이 있습니다. 특검의 규모나 실시 기간, 추천 방식 이런 것들이 이견이 있으니까 앞으로 특검할 때는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정한 게 상설특검법입니다. 그래서 상설특검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특검 법안들을 논의해 나가고 여야가 협의 정신을 발휘하자는 것이 우리 이 앞선 국회에서 이미 다 합의가 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상설특검법 얘기 나오니까 여야 각각 추천하기로 되어 있는 특검을 국회 규칙 바꿔가지고 4명 모두 야당이 추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공수처가 특검의 보충적 기능을 한다. 우리 공수처 도입 논의할 때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 여기 앉아 계신 법사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되는 민영배 의원이 소개한 이 공수처법 관련 청원, 여기서 공수처 권한과 공수처의 권한과 규모를 대폭 늘리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부 특검하자면서 공수처는 왜 늘립니까? 오늘 상정된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견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특검법안 모두 여러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수사 수출권은 상권 분립 원칙상 행정부 권한이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돼야 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국회가 특검법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오늘 발의된 법안들 여당을 제외하고 야당만 특별검사 추천할 수 있어서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특검 임명권 침해해서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오늘 특검 법안에 혐의로 올려놓은 사안 마무리하세요. 의원이 해소되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논의하도록 되어 있는 특검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 토론하실 분. 충분히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주진 의원님 토론하세요. 주진 의원님 토론하세요. 예, 주진우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숙 여사 사건의 경우 예전에 특활비로 옷값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그 현재도 검찰에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서면 조사는커녕 뭐 대면 조사도 당연히 하지 않았죠. 이번에 대면 조사에 응한 것은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면 조사의 경우에는 질문이 서면 형태로 오기 때문에 답변도 그 질문 내용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면 조사는 말 그대로 그 신문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이 대면 조사에 응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지금 자꾸 황제 조사라고 하시는데 그 장소 자체가 무슨 시설이 좋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앙지검 뭐 아시다시피 중앙지검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한두 군데밖에 되지 않고 또 경호원들이 대동하기 때문에 중앙지검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그 보안 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 유지가 어렵고 조사 중간에라도 보안이 세게 되면 그 경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한 것이고요. 그 제3의 장소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무슨 편의시설이 많다든지 편한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상 보안 유지가 되는 시설이라는 것이지 실제 시설은 실제 중앙지검보다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무조건 그 장소의 문제만 가지고 황제 조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법 관련해서도 지금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특검법을 보면 그 조사 대상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요청할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 와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도 특검법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성격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럴수록 또 특검 선정 방식이 공정해야 되는데 이게 야당 대표에 대한 관련 내용인데 야당이 다 정해서 특검을 또 야당들끼리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다. 이런 방식은 전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특검법도 내용이 대부분 언론 보도됐다고 하는 게 대부분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를 해서 보도된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지난 대선 때도 한번 논의되고 고발돼서 뭐 시효가 지나서 또 종결됐던 사안들 이런 사안들을 다 끄집어내서 현재 다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의 대상도 되지 않을 뿐더러 특검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본인들의 생각, 의견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뭐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토론하시면 됩니다. 민주당 한 분 토론하고 종결 절차를 밟겠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